요즘 중국 기술 발전 정가 무섭죠. 그 엄청난 속도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오늘 다룰 주제, 국가 주도 성장 엔진입니다. 미즈호 은행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강력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엔진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굉음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와, 이게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젠 그냥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 그리고 뭐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산업은 그냥 꽉 잡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기술 강국이 된 거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도대체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그 설계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엔진, 과연 고장 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진의 내부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설계도를 뜯어보고요. 최고 속도로 달릴 때 성능이 어떤지, 또 혹시 위험 신호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계속 쓸 수 있는 모델인지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중국식 이노베이션의 핵심 설계, 이걸 한번 해부해 볼 텐데요. 이게 그냥 뭐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요. 국가라는 막강한 힘하고 시장의 활력이 아주 독특하게 결합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지오 보고서에서는 이걸 하이브리드 엔진에 비유하는데 이게 딱 와닿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딱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저기로 간다 하고 목표를 찍어주면 민간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국가 지원을 연료 삼아서 그 목표를 향해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이 엔진을 떠받치는 세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산업 키운다 하고 국가가 콕 집어서 밀어주는 강력한 산업 정책. 둘째는 그렇게 정해진 목표에 그냥 돈, 사람, 기술 할 것 없이 상상 초월하는 자원을 들이붓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유명한 중국 속도 있죠.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전체에 쫙 깔아버리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 엔진이 풀악셀을 밟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능을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엔진에 들이붓는 연료, 바로 R&D 지출액인데요. 와, 규모가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R&D 비용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따라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엔진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근 연구원 수만 300만 명. 이건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압도적인 인력풀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판을 깔아주니까 스타트업 생태계가 막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무려 158개. 이런 노력의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세계 혁신 순위를 보면요. 불과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35위에서 10위권으로 그냥 수직으로 점프했어요. 특히 특허라든지 첨단 기술 수출 같은 결과물 측면에선 이제 당당히 세계 1위입니다. 이 중국식 모델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태양광 산업이에요. 국가가 팍팍 밀어주고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순식간에 먹어버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은요, 이건 뭐 더 드라마틱합니다. 국가 지원이라는 든든한 백을 업고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을 그냥 다 제쳐버렸어요. 자국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질주하는 동안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에 뭔가 좀 심각한 설계의 결함이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혁신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해요. 하나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아예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시장 창출형 혁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장을 자동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효율화형 혁신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보고서의 지적은 이래요. 중국의 혁신이 새로운 파일을 키우기보다는 기존 파일을 더 효율적으로 나누는 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은 막 돌아가면서 첨단 기술은 쏟아내는데 정작 새로운 일자리는 그만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높은 청년 실업률이 바로 그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 셈입니다.
진짜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 외치는데 정작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경제의 건강검진 수치 같은 건데 이게 뚝 떨어진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돈하고 사람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국가 주도 모델에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과당 경쟁입니다. 정부가 자, 저기가 돈이 된다 하고 깃발을 꽂으면 모든 기업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 진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혁신 엔진 과연 계속 달려도 괜찮을까요? 보고서의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내놓은 핵심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모델이었지만 이제 맨 앞에서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선도자의 역할에는 이 모델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최종 분석표를 보면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합니다. 강점, 말할 것도 없죠. 속도, 집중력, 자원, 정말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그만큼 치명적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0에서 1 혁신에는 젬병이고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죠. 특히 앞으로 기업가 정신은 점점 약해지고 정부 입맛에 맞는 관제 스타트업만 늘어난다면 글쎄요, 이 엔진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지 정말 큰 물음표가 붙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중국은 정말 추격자로서는 완벽한 엔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죠.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그 엔진을 선도자의 엔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가가 모든 걸 설계하는 엔진이 자유시장의 그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